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을 이끄는 회장과 그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아들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빌딩 사이로 햇살이 반사되어 눈이 부십니다. 드림 코퍼레이션 본사 30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이건우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남겼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백만장자라 부릅니다. 그가 일으킨 회사가 이제는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오늘 면접 준비가 다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비서 정혜진의 목소리에 이건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은 10년 전부터 그의 곁을 지켜온 비서였죠. 능력은 뛰어났지만 이상하게 그녀의 미소 뒤에는 항상 무언가 감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원자는 몇 명이지? 최종 10명입니다.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특히 마지막 지원자는 제가 보기에 특별한 것 같습니다. 혜진의 말에 이건우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년 신입사원 면접을 직접 받고 지금까지 그가 선발한 인재들은 모두 회사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프로필 좀 보자. 이건우는 혜진이 건넨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차례대로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넘기던 그의 손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한민재, 20대 중반의 젊은이. 학력도 경력도 모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건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재의 눈은 마치 오래전 그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김수연. 이건우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이름에 혜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니, 옛날 생각이 잠깐 났을 뿐이야. 이건우는 고개를 저으며 기억 속에서 떠오른 여인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30년 전 그는 아직 가난한 청년이었고 김수연은 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그의 곁을 떠났고 그 후 이건우는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면접실로 가지. 이건우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혜진은 재빨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쩍였지만 이건우는 알아채지 못했죠. 혜진은 이건우의 뒤를 따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이 시작되는 것을 즐기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면접실에서는 이미 첫 번째 지원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면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냉철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지원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의 눈은 단지 실력만이 아닌 인성과 진실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지막 지원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고 한민재를 안내했습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이건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드림 코퍼레이션 회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우는 서류상으로만 보았던 그의 얼굴을 직접 보니 더욱 김수연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눈빛은 마치 30년 전에 그녀가 그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민재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지? 이건우의 첫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민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죠. 하지만 민재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드림 코퍼레이션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제 가족을 위해 또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건우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는 자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 가족이 중요한가? 네,
제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민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스친 감정을 이건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슬픔이었죠.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건우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김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건우는 평소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졌고 민재는 모든 질문에 명확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지식뿐만 아니라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우는 점점 그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동시에 묘한 경계심도 느꼈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재가 인사하고 나가자 이건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혜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지원자. 그의 배경을 더 조사해봐. 이미 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혜진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성함 김수연. 이건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재 씨의 출생신고서, 학교 기록,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스친 미소를 이건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김수연은 여전히 23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가난했던 이건우는 그녀에게 안정된 미래를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을 위해 해외로 떠났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그의 곁을 떠난 후였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내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생각은 이건우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민재의 나이는 25세. 이건우가 김수연과 헤어진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건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혜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가져올 정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장님, 이것이 제가 찾아낸 모든 정보입니다. 혜진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이건우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민재의 출생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출생일자는 이건우가 해외로 떠난 지 8달 후였습니다.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내 아들인가? 이건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민재 씨는 어머니 김수연 씨와 단둘이 살았고 어머니는 1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민재 씨는 혼자 지내왔습니다. 이건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희생했고 많은 사람들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알지도 못했던 아들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민재 씨를 다시 면접실로 불러. 이건우의 명령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감정이 스쳤지만 이건우는 너무 자신의 생각에 빠져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이 지금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한민재 씨가 도착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이건우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혼란이 보였습니다. 앉게. 민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제 면접 결과를 알려주시려고 부르신 건가요? 민재의 질문에 이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나? 뜻밖의 질문에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건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제 어머니에 대해 물으시는 거죠? 그냥 궁금해서. 이건우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저를 키우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 희생하셨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볼 때마다 좋은 사람이었다라고만 하셨죠. 그게 다였습니다. 이건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수연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민재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코, 입, 어딘가 자신을 닮았습니다. 특히 그 강한 눈빛은 젊은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지? 강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세 개의 일을 동시에 하셨어요. 밤늦게 돌아오셔도 항상 웃으셨고, 제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김수연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당신은 우리 회사에 합격했네. 갑작스러운 발표에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반 신입사원으로가 아니라 내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게 될 걸세. 내가 직접 당신을 가르치고 싶어. 감사합니다만. 왜 저를 선택하신 건가요? 민재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건우는 그의 의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이 보이기 때문이야. 내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 당신에게서 보이는군. 민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재가 나간 후 이건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할까요? 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이건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민재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재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DNA 검사를 할까요? 혜진의 제안에 이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먼저 그를 알아가고 싶어.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건우는 여전히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회장님.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는 이 회사의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우는 혜진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드림 코퍼레이션은 이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고 그 후계자는 엄청난 권력과 부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이건우의 특별 보좌관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는 이건우의 사무실 바로 옆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을 받았고 회사의 모든 중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특별 대우는 많은 임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이건우의 결정에 감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는 단지 신입사원일 뿐이에요. 혜진의 사무실에 모인 몇몇 임원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혜진은 그들의 불만을 조용히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에 임원들은 더욱 분노했지만 혜진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회사에 들어오면서 분열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한편 이건우는 민재에게 회사의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재가 얼마나 빠르게 배우는지, 얼마나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놀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 하지만 상대방 기업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우는 민재에게 실제 비즈니스 상황을 던져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요구사항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욕구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되 우리의 핵심 이익은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건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가 하려던 방식이었습니다. 민재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해. 그렇게 하자. 일주일이 지나고 이건우와 민재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우는 민재의 성격, 생각, 가치관을 배웠고 민재는 이건우의 경험과 지혜를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녀는 임원들 사이에 민재에 대한 불만을 키웠고 동시에 이건우가 민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도록 조용히 부추겼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민재 씨의 갑작스러운 승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혜진이 이건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건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결정이야. 그들이 뭐라 할 수 없어. 물론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민재 씨를 왜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시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민재 씨가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건우는 놀라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문이 퍼질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혜진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그제야 혜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신뢰를 배신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혜진을 10년 동안 신뢰해왔습니다. 그녀가 그를 배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건우는 민재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전에 그는 민재에게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민재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건우의 호화로운 저택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들어오게. 이건우는 민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넓은 창문 앞에 있는 소파에 앉았고 이건우는 와인을 따랐습니다. 오늘은 회사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네. 민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건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김수연.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지?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건우가 다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는 강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왜 계속 제 어머니에 대해 물으시는 거죠? 이건우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김수연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어.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만났지. 나는 가난한 공대생이었고 그녀는 문학을 공부하는 아름다운 여학생이었어.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끌렸지만 나는 감히 말을 걸 용기가 없었네. 그녀가 먼저 내게 다가왔어. 이건우의 눈에는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오래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과거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사랑했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그녀에게 줄 수 없었지. 가난했고 미래도 불확실했어. 그래서 나는 성공하기 위해 해외로 떠나기로 결심했어. 그녀에게 기다려달라고 했지. 2년만 기다려달라고. 이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녀에게서 편지가 왔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그녀는 나를 떠났어. 나는 상처받았지만 더욱 성공에 매달렸어.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 민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이제 당신이 나타났네. 김수연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나이는 25세. 내가 그녀와 헤어진 지 26년이 지났어. 시간이 맞아떨어지지. 이건우는 마침내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당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이건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고 한 번도 당신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왜 어머니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건우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김수연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녀는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 이유는 모르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닮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당신의 눈빛, 생각하는 방식, 결정을 내리는 방식, 모두 나와 닮았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추측일 뿐이에요.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어. 이건우의 제안에 민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이건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죠? 정말 저를 아들로 생각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날카로운 질문에 이건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궁금했어.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알아가면서 내가 놓쳐버린 아들의 인생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 민재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재가 돌아서서 걸어나가자
이건우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도 큰 충격일 테니까요. 민재가 떠난 후 이건우는 혼자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버렸는지 생각했습니다. 김수연과의 사랑, 아들의 성장. 그는 성공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외롭고 공허한 성공의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건우는 피곤한 얼굴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민재가 출근할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그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회장님, 민재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혜진이 이건우의 사무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있지? 이미 회사를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셨어요. 이건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민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민재를 가진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연락처를 알아봐. 이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번호를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주소도 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혜진의 말에 이건우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재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김수연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그는 다시 한번 중요한 사람을 놓쳐버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일에 집중하자.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민재를 찾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한번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건우는 민재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얻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새 주소도 새 전화번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회의 시간입니다. 혜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이건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요즘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모든 생각이 민재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이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고 모두가 민재가 이건우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분기별 실적 보고와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건우는 감정을 숨기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민재에게 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이건우는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날짜는 26년 전이었고 보낸 이는 김수연이었습니다. 이건우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의 곁을 떠났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당신은 성공을 위해 떠났고 나는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임신했어요. 우리의 아이를 가졌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야 했고 아이는 그 길에 방해가 될 뿐이었으니까요. 나는 우리의 아이를 혼자 키울 거예요. 언젠가 당신이 성공하고 돌아온다면 그때 아이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줄지도 몰라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수연. 이건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는 그가 해외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김수연은 정말로 그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민재는 확실히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 26년 전의 편지를 그의 책상에 올려놓은 걸까요? 혜진.
이건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 비서실을 확인했지만 혜진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혜진을 못 보셨나요? 이건우가 지나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요? 오늘 갑자기 휴가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건우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진짜 김수연의 편지였습니다. 그녀의 필체, 그녀의 말투, 모두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혜진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혜진, 어디 있지? 내 책상 위에 있던 편지. 그래요, 제가 놓아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아셨겠죠? 민재 씨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건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어떻게 이 편지를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왜? 저는 김수연 씨의 조카입니다. 혜진의 말에 이건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제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회장님과의 관계, 민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도 주셨죠. 이모는 이 편지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었지만 마지막으로 저에게 맡기셨어요. 이건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혜진이 김수연의 조카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10년 동안 그의 곁에서 일했고 그는 한 번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모와 민재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를 말이에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는 회장님을 기다리다 병들었어요. 그녀는 회장님이 성공하면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회장님은 돌아오지 않았죠. 이모는 혼자서 민재를 키우며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모와 민재를 위해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우는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는 김수연이 그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시는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혜진, 제발. 이건 오해야. 나는 수연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민재는 회장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우는 필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어디 있지? 제발 말해줘.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저녁 8시에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그곳에서 민재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이건우는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김수연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진은 그에게 복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재였습니다. 그는 반드시 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건우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5시였습니다. 한강공원까지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는 민재에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한강공원의 어둠 속에서 이건우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변에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직 혜진이나 민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30년 전 이 한강변에서 김수연과 함께 걸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이건우는 몸을 돌렸습니다.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단정한 비서 모습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민재가 아닌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3명의 남자들, 모두 험상궂은 모습이었습니다. 혜진, 민재는 어디 있지?
이건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재 씨는 오지 않아요. 그는 이미 당신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이건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혜진 옆에 남자들이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내가 민재를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 제가 거짓말을 했네요. 회장님께서 오실 거라는 걸 확신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혜진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건우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부, 명예, 권력. 하지만 이모와 민재는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이모는 회장님을 기다리다 병들었고 민재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그것이 공평한가요? 이건우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선 혜진의 모습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혜진, 나는 정말 몰랐어. 수연이 임신했다는 것도, 그녀가 나를 기다렸다는 것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민재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제발 그를 만나게 해줘.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회장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모의 편지와 민재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이사회에 제출했어요. 지금쯤 모든 임원들이 회장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건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민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건 민재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어. 걱정 마세요. 민재 씨는 이미 해외로 떠났어요. 그는 회장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으니까요. 이건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재는 그를 완전히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의 차례예요. 혜진의 말에 옆에 있던 남자들이 이건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건우는 위험을 느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혜진, 진정해.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적어도 이모와 민재가 겪은 고통의 일부라도 회장님이 느끼게 할 수 있어요. 혜진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쌓여온 증오를 한 번에 표출하려는 듯 했습니다. 남자들이 이건우에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수상한 상황을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회장님.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예요. 혜진은 마지막으로 이건우를 노려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건우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김수연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의 아들 민재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진은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우는 자신의 과거가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건우에게 신원을 물었고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혜진과 그녀의 동료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의 대화가 끝나고 이건우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 그가 내린 결정들, 그가 희생한 것들에 대해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김수연의 사랑, 아들 민재와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정한 행복.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건우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민재를 찾아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건우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오래전에 김수연과 함께 살았던 작은 아파트 근처의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이 시작된 지점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건우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혜진이 말한 대로 이사회가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이건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이사 한 명이 이건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줄 몰랐습니다. 모두 긴급 이사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지금 바로 회의실로 가지.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를, 어떤 이는 실망을, 또 어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자, 앉으시지. 이건우가 자리에 앉고 다른 임원들도 차례로 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모두는 충격적인 문서를 받았습니다. 최고 재무책임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회장님께서는 숨겨진 아들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최근에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던 한민재 씨라고요. 이건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서는 사실이야. 그의 솔직한 대답에 회의실에 다시 한번 충격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는 회사 규정을 위반하신 겁니다. 친족을 특별 대우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죠.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건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민재가 내 아들인 줄 몰랐어. 그를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단지 그의 능력 때문이었지. 하지만 나중에 아셨을 텐데요. 왜 그때 이사회에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이건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어. 30년 전 나는 김수연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어. 성공을 위해 해외로 떠났고 그녀는 임신한 상태로 남겨졌지. 나는 그 사실을 몰랐어. 그리고 최근에야 민재가 내 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건우의 솔직한 고백에 그들은 조금 더 공감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혜진, 내 비서는 김수연의 조카였어. 그녀는 복수를 위해 내 곁에 있었던 거야. 이 말에 모두가 더욱 놀랐습니다. 혜진은 이건우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였고 회사의 많은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 어제 저녁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아. 회의실에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마침내 최고재 무책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는 회사의 안정과 이미지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면 큰 스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러나길 원하나?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요. 이건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민재를 찾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좋아.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임원들은 이건우를 주시했습니다.
민재를 찾아줘.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줘.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건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마침내 최고재 무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건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그 미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건우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 앞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단지 자신의 꿈을 위해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수연은 끝까지 그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혜진 이모가 저에게 연락해서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몰랐다는 사실을요. 민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난 당신을,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돌아오지 않은 당신을요.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이건우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민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알았더라면 반드시 너와 수연이를 찾았을 거야. 제발 믿어줘.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건우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팔을 벌렸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이건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시작하자, 민재야.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가족이 되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밝은 하늘이었습니다. 이건우와 민재는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멀리서 혜진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 결국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촌 오빠 민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정의였는지도 모릅니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을 바라보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과거의 증오와 복수심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백만장자 이건우의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물질적인 성공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바로잡기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건우와 민재는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분명 아름다울 것입니다.